백성은 나의 동포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대리청정을 한 후로 지금까지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조가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고 덕담도 해주고 또 조언을 해주는 이런 장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때부터 정조가 대리청정을 시작해서 영조가 승하하게 되는 1776년 3월 5일까지 영조를 대신해서 정무를 보게 됩니다. 약 3개월간의 기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시 정조가 갖고 있었던 정치적 구상은 뭐였는지, 앞으로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정치를 해 나갈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료가 있어서 그 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가 대리청정을 맡은 지 처음으로 해가 바뀌는 1776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정조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구상을 드러냅니다. 이때 정조가 했던 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패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는 명을 내릴 때마다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을 방도를 생각한다. 지금 패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건 고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조가 새 손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그 현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 자신이 오랫동안 구상해오고 품어왔던 현실에 대한 진단, 자신의 생각을 처음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훌륭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쇄신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내가 정치를 막 시작하는 시기에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했기에 내 속마음을 펴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조는 우선 정치를 바르게 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쇄신을 해야 된다. 그동안 정조가 새손으로서 품고 있었던 속마음을 이제 처음으로 신하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조의 이 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쇄신을 하려면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당시 정조가 생각하고 있었던 조선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정조는 조선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진단하고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조가 이렇게 하나씩 말을 꺼내는데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바로 붕당의 폐해입니다. 붕당은 나라를 망치는 흉조인데 아직도 편을 가르고 배척하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조가 첫 번째 쇄신의 대상으로 꺼낸 것은 바로 이 편가르는 정치. 그 조선시대 때 동인이니 서인이니 남인이니 북인이니 나뉘어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았습니까? 실제로 정조는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탕평 정치를 실현합니다. 선대인 영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탕평 정책을 펼쳐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정조가 두 번째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 것은 과거 제도였어요. 과거 제도에 대해서 정조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과거는 훌륭한 선비를 얻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부정과 요행으로 합격하는 문이 되었다. 과거는 조선시대 때 유일한 신분 상승의 사달인데 그 과거 제도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 요행으로 합격하는 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제도도 손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정조가 쇄신의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었던 것은 인사였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게 인재를 가려서 발탁해야 하는데 대부분 개인적인 친분을 기준으로 자리를 나누고 있다. 그가 지금 인사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거 제도도 공정하지 않고 또 인재를 발탁하는 인사도 지금 공정하지가 않다.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자리를 나눠 먹고 있다. 또 정조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언론이었습니다. 이 언론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이 그저 남을 무고하거나 비난하는 것만 숭상할 뿐 충성으로 직언을 올리는 사람이 없다. 조선시대 때 언론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을 우리가 삼사라고 합니다. 그 삼사의 관원들이 그런 충성 어린 직언을 올리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무고하거나 다른 당파를 공격하거나 이런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정조의 개혁 대상으로 또 손꼽혔던 사람이 바로 지방의 지방관이었어요. 지금 저 수령들이 백성을 가혹하게 수치하는 것만 일삼아서 민생이 날로 공공해지고 있다.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탐관오리들도 정조의 쇄신 대상에 포함이 됐던 겁니다.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탐욕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한 사람도 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거는 법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법의 올가미에서 빠져나가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한 사람도 내가 그 사람들이 처벌받았다는 말을 못 들었다. 지금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또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뇌물이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는데 뇌물을 거절했다는 미담 역시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건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이죠.
지금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데 청렴한 관리, 뇌물을 거절했다는 미담, 이런 데에 대한 소식이 안 들린다.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에서 결국 고통받는 것은 가장 맨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정조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저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긴다. 그러나 지방관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가엾은 우리 백성들만 날마다 공공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함부로 징수하는 패단이 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일은 걱정스럽고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리는 일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게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웠던 삼정의 문란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죽었거나 또는 아직 병역의 의무가 없는 어린아이들한테도 이 병역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문제도 고치겠다. 이거를 이제 신하들한테 선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정조가 이제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 이제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을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돌봐줘야 되는 대상들이 있다. 정조가 그 대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를 여인 아이들, 또 배우자를 잃은 남녀는 왕도 정치에서는 더욱 우선적으로 돌봐줘야 된다. 이 사람들은 가족을 잃었거나 또는 부양의 대상이 많거나 이런 계층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국가가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돌봐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국가는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있다는 게 정조의 인식이었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되지 않는 곡식을 수확하자마자 나라에서 세금을 독촉하여 다 걷어들이고 마침내 재산이 없어져서 처자식을 파는 지경이다. 정조가 진단한 조선의 현실이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 은혜를 베풀어 빚을 탕감해주면 그 혜택은 죄다 지방의 아전들이 독차지하며 구휼미를 내려주면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뭐 복지 혜택이나 현금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면 그게 백성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뭐 지방의 아전들이나 탕관오리나 이런 애들이 중간에서 다 횡령해가고 나눠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지를 늘리고 지원을 해줘도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정조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고쳐나가는지 한번 정조극장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조는 이 백성들의 민생, 삶을 안정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정조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홍수와 가뭄이 잇따라 생기고 땅은 황폐화되고 있다.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산골짜기에 사는 백성들은 몹시 가난하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정조가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민을 토로해요. 힘든 처지의 백성을 생각하면 마치 내 몸이 아픈 듯하다. 아,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인데 저 백성들이 어찌 봄을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겠는가. 저들에게는 봄이 아직 안 왔다. 그러면서 정조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백성은 나의 동포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대리청정을 한 후로 지금까지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민호동포라고 해서 백성은 나의 가족, 내 형제와 같다. 이런 말을 정조가 자주 하거든요. 정조가 대리청정을 맡은 이후로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조가 내린 현실에 대한 진단과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비록 정조가 안다고 해서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겠죠. 이제 현실 정치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정조는 이에 대해서는 신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조가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 신하들이 나를 이끌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린 내가 어찌 혼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가 뭐 개혁도 좋고 쇄신도 좋은데 이제 그것을 현실 정치에서 반영하고 또 실제로 해 나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신하들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서는 그 일을 못한다.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신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또 정조가 되게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조가 또 신하들한테 이런 당부를 내려요. 이렇게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방도는 조정의 신하들에게 달려있고 백성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일은 현장의 지방관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왕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임금 한 사람이 자질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걸 실제로 반영하고 현실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은 임금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소 신료들은 모두 이 뜻을 깊이 헤아려 함께 국사를 다스리도록 하라. 내가 한마디로 너희도 좀 도와줘라. 내가 앞으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할 건데 너희들의 힘이 필요하다.
같이 국사를 해 나가자. 이렇게 자신이 처음으로 정치를 해 나가는 시기에 신하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정조의 시대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정조가 즉위를 할 것 같은데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정조가 어떤 정치를 펴 나가는지, 오늘 정조가 했던 이 말들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개혁을 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조극장에서 많이 그려볼 테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정조가 했던 마지막 말을 읽음으로써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정조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대리청정을 하는 동안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자기가 사는 곳을 잃지 않기를 바랬다. 정치란 결국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각자의 소중하고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정치가 아닐까. 오늘 정조극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